강의 초청하겠습니다. 이호명 원장님, 너무 유명하신 신장 전파 전도사입니다. 보신대학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삼성 창원병원 내과 전공의, 동산의료원 신장내과 전임의 수료하시고 소낭이 내과 분과 전문입니다. 현재 이균정 내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우리 영남인산 초음파 연구의 총무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호명 원장님 강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 초음파 기본 스캔법입니다. 심장은 사실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도 조금 다 힘들게 공부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심전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심전도를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심전도를 ECG 모니터링 하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엔드 다이스토라고 엔드 시스톨인데 이것도 좀 어렵다. 심장이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 그럼 어느 타이밍에 심장은 다른 우리 초음파랑 조금 달라서 시간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타이밍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QR에서 시작하는 부위에서 심장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엔드 다이스톨 심장이 가장 빵빵하고 그 다음에 T 웨이브가 끝날 때 심장이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두 스테이지에서 보통 사이즈를 측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할 때는 보통 보면 리플이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림리드입니다. 림리드 쪽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준비를 직접 다 하는데 보통 환자들 보면 이게 심전도가 체구가 작고 할머니들 심장이 뛰는 것도 약하게 뛰고 하면 EKG가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실 때 조금 심장에 가깝게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가깝게도 붙이면 프로브가 움직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데코비트 포지션을 취해서 팔을 좀 둡니다. 그러면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그 사이를 어프로치를 해서 심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이런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로 보시면 저는 사실 환자의 등 뒤쪽에서 오른팔로 완전 감아서 보는데 왼손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파라스트랄 롱뷰, 심장을 길게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90도 돌려서 숏 엑시스 뷰를 보고 에피컬 뷰라고 해서 심장의 에이펙스, 심장의 꼭지단에서부터 심장을 보는 뷰, 그 다음에 루틴 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서브코스탈, 그러니까 이건 복부 소음파 보는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변형된 에피컬 코챔버 뷰처럼 리버를 윈도우에서 보는 게 있고 수프라스탈 러치 뷰 같은 경우에는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보고 스페셜 컨디션일 때 조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학교 다닐 때 아나토믹 포지션인데 심장이 약간 이렇게 30도 정도, 60도 되는데 6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축으로 길게 끊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초음파 보셨을 때 복부도 마찬가지고 그 인디케이터, 인덱스라고 하고 인디케이터 마커가 있는데 조금 위치가 선생님들 처음 보시면 복부 하시다가 심장 넘으시면 헷갈리는 게 보통 여기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심장 오른쪽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부를 보고 보통 왼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자꾸 이게 헷갈린다 생각하시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인덱스 마커가 보통 라이트 클래디컬 디본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라스랑 롱뷰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터벤트럴 septum하고 이 에올타가 각이 완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초음파 처음 해보시면 이게 90도가 된다든지 거의 예각처럼 거의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야, 내가 이거 지금 조금 짧게 잡았구나, 조금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잡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작하셨을 때는 니플을 기준으로 해서 니플 사이에 있는 인터코스탈 늑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뷰를 보시고 칼라를 띄워서 에올틱 밸브나 마이트랄 밸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핸즈온 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실 건데 핸즈온 해보면 보통 이게 지금 니플에서 이게 지금 니플입니다. 니플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잡으시면 심장이 이렇게 인터벤트 septum이랑 이럴 때 이렇게 90도 아니면 거의 예각에 이렇게 잡히면 야 내가 지금 이거 약간 밑에서 잡았구나, 밑에서 니플 아래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좋냐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약간 니플에서 무릎을 조금 더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위에 꺾어서 틸팅해서 이렇게 보시면 심장이 인터벤트 septum이랑 에올타가 완만하게 그리고 마이트랄 밸브가 가운데 올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펙스가 나타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꺾여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파라스트랄 롱뷰를 잘 잡았으면 인디케이터 마커를 90도로 천천히 돌립니다. 돌리시면 심장이 이제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한 쉐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어디가 나오냐고 하면 마이트럴 밸브 레벨이 나올 수도 있고 에어틱 밸브 레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에어틱 밸브 레벨이 나왔다. 그럼 내가 지금 심장의 베이스 쪽에, 그러니까 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심장 에이펙스는 LV의 꼭짓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올타라든지 LA가 보인다고 하면 아 여기 베이스 쪽이구나, 그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틱 밸브를 보시고, 사실 이 뷰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컨제니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VSD라든지 ASD가 있을 때 칼라 도프를 띄워서 보는 게 좀 중요하고, 아니면 그 트리커스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칼라를 띄워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심장을 니플 쪽으로, 에이펙 쪽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마이트럴 밸브 레벨, 그리고 더 내리면 파필러리 머슬. 파필러리 머슬 레벨은 뭐 사실 다 잘 잡으시더라고요. 보통 3시와 4시, 안테로, 라테로, 포스테로, 미디아에서 8시 정도 이렇게 위치하시면 보통 이렇게 잘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숏을 잡으셨을 때는 기본 4가지 뷰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에이펙스 레벨, 에올틱 밸브 레벨, 마이트럴 밸브 레벨, 파필러리 머슬. 그 다음에 끝까지 내려서 에피칼. 그쪽 에이펙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라스널 롱만 잘 잡으시면 그 프로브를 갖다가 레프트 클레비클 인디케이터인데 오른쪽으로 90도로 레프트 클레비클 쪽으로 돌리시면 이게 동그랗게 됩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동그랗게 안 나오고 오발한 쉐입이 나온다고 타원형으로 나오면 내가 지금 이게 파라스널 그 롱에서 수직으로 지금 못 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세가 많고 체구가 작으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거의 쪼그라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라도 오블릭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뭐 뷰를 아까 보셨지만 라운드한 모양으로 항상 만들 수 있게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피칼 뷰 같은 경우에는 파라스널 롱에서 그 보통 환자를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레프트 데쿠비트 포지션에서 뭐 예를 들어 대학병 같은 데 어디 이런 구멍이 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옆으로 누워 있으면 에이펙스 이렇게 중력 방향이 이렇게 떨어질 때 거기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침대에 구멍을 낼 수도 없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옆으로 있으면 약간 저한테 몸을 누여서 그 에이펙스가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통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4개의 방이 다 보일 수 있게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서는 LV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뭐 RV가 왼쪽에 위치합니다. 선생님들마다 배울 때에 LV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보셨을 때 뭐 그럼 그 구분 어떻게 하냐, LV랑 RV랑 뭐 책에는 아니고 어떤 선생님은 크니까 LV고 작으니까 RV다. 예를 들면 컨제니탈 ASD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RV 자체가 볼륨이 커져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니까 트리클 스피드 밸브가 마이트럴 밸브에 비해서 좀 더 에이펙스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게 구루스라고 하는데 약간 십자가라고 하지만 실제 십자가가 아니고 마이트럴 밸브 레벨이 에이펙스보다는 좀 더 베이스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뭐 선생님들 생각하셨을 때 트리클 스피드 밸브는 3개니까 조금 더 무거워서 에이펙스 쪽으로 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실제로 항상 여기 RV고 여기 RV고, 보통 강의 나는 데 가면 우리는 여기가 LV입니다, 여기가 RV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챔버 뷰 잡으시면 이제 바이브 챔버 뷰를 보는데, 바이브 챔버 뷰는 코챔버 뷰에서 약간 밑으로 틸팅해서 에어리타가 나타나는 것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시면 이게 우리가 에피칼 코챔버 뷰에서 투챔버 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또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또 책에는 60도로 뭐 카운트 클락와이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나오는 뷰가 투챔버 뷰, 쓰리챔버 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리챔버 뷰에서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사실은 이게 파라스널 롱 뷰거든요. 파라스널 롱 뷰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에이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나중에 조금 더 어드밴스로 들어가다 보면 국소벽 운동장에 내가 평가할 때 있어서 LAD 테리토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에이펙스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스를 잘 보면,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 뭐 잘 아시다시피 복부든 어디 초음파 하시면 복벽에 가까이 붙어 있거나 이 가까운 반사체가 있으면 리버블레이션 아스펙트, 뭐 심장에서 니어커터 플러트를 해가지고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잘 봐야 되는 부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플에서 한 1, 2cm 밑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위치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가운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루틴하게는 이 정도 위치에서 코챔버 뷰 반시계만 천천히 투챔버 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반시계 방향을 조금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는 60도 60도면 되게 크게 돌아갈 것 같은데 정말 살짝 돌려가지고 돌리시면 이렇게 쓰리챔버 뷰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코스탈 뷰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서 루틴을 일단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IVC 플렉소라라고 해서 실제 IVC 컬렉스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그러니까 그 리버를 음향창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RV1이 좀 잘 보인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그 라이트 에이트룸과 레프트 에이트룸에서 이게 션트 플로우가 그러니까 ASD가 생길 때 초음파 도플러는 쌤들 다 이번에 뭐 강의도 듣고 하시면 알겠지만 초음파 빔하고 이렇게 가까이 올 때는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초음파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속도 재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ASD 같은 걸 보실 때 이 위치에서 보면 예를 들면 LA에서 아래쪽으로 션트 플로우 생기면 이쪽 바로 프로브 입장에서는 바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찍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VC 플래스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IVC를 봐야 되는데 뭐 선생님들 저도 예전에 IVC를 잡아야 되는데 맨날 에어탈 잡을 거야. 에어탈 항상 펄세이션도 되고 크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선생님들 항상 IVC 잡으세요. 복부 초음파 보셨을 때도 항상 IVC 잡으시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면 좋냐니까 심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혈관 자체가 IVC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룹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쪽 당겼는데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면 그게 에어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IVC나 에어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C 어프로치 하는 거는 서브코스탈 뷰에서 이렇게 잡아서 프로브를 뭐 90도로 세워 12시 방향에 인디케이터 마커 이렇게 위치하고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혈관을 보시면 됩니다. 당겼을 때 혈관이 보이고 더 당겼을 때 혈관이 안 보이고 내가 잡은 게 이게 IVC입니다. 근데 내가 잡은 게 이게 에올타면 더 당겼을 때 혈관 하나 더 보면 아 이거는 IVC구나. 처음 잡았던 게 에올타구나. 그래서 저도 맨날 에올타 잡아가지고 이 IVC는 아닌가 하면서 어떤 선생님도 펄세이션 하는 걸 구별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VC가 보이면 밀어가지고 보시면 바깥쪽으로 밀어가 보시면 이렇게 에올타가 이렇게 보이게 천천히 하게 되면 이렇게 에올타가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프라세트린 너치뷰 같은 거에서는 뭐 에올티ፐ스 스테노시스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S나 이런 걸 보실 때 초음파 빔이 항상 패러를 해야 초음파 속도를 최대 맥시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해서든지 초음파 빔이 가깝게 이렇게 꼬라 방향 90도로 올 수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잡는 게 좋긴 좋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에올티밸브는 예를 들면 에올티밸브가 요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요 위치에서 이렇게 잡으면 좋다고 해서 슈퍼스타는 너치 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뷰가 좀 잘 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좀 전에 그 경동맥 초음파 하실 때 그 에올틱 알치에서부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브라키오세팔릭 인노미네이트 아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랑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트리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동맥경 이런 게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루틴으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조금 뭐 에올틱밸브 속도가 이게 뭐 원래 에올틱밸브가 가시페이션도 자글자글하고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진 않네 하면 이 뷰까지 잡아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뷰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초음파는 항상 보면 매저죠. 그러니까 항상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파스널 롱에서 가장 뭐 루틴으로 많이 하는 게 그 우리가 M모드로 이젝션 프랙션 저도 처음에 초음파 배웠을 때 M모드에서 내가 봤을 때 뷰는 괜찮은 것 같은데 EF가 M모드에서 잘 안 나오면 왜 잘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맨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좀 맞추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항상 재야 되는 거는 그 인터벤트큘러 septum이 인터벤트큘러 septum하고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M모드를 끌 때 그 월하고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게 끄셨어요. 오블리크하게 끄면 LV 챔버가 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EF나 이런 게 언더에스티메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EF는 측정해보면 30%, 20% 이렇게 나오면 왠지 처음 해보면 왠지 그 숫자 믿음을 못 주면 왠지 내가 재는 게 정확한가? 그런 생각 좀 들긴 들죠. 그래서 재셨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심전도에 여기서 보시는 게 엔드 다이스톨, 엔드 시스톨인데 QRS 우리가 심장이 프리징해서 보통 QRS, T 웨이브가 끝나는 부위. 보통 M모드에서 이렇게 측정하실 때는 심장이 제일 클 때가 제일 작을 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심전도를 보고 보통 결정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드밴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솔 디스펑션까지 얘기하긴 하는데 TRVMAX라고 해서 딜커 스피드 벨로시티를 측정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니까 심장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LV가 커지고 그러면 LA가 스트레스 그 볼륨이 커지고 그러면 백플로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풀머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 이렇게 올라가고 RA까지 다 여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백플로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TR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보통 2.8m/s 이상이면 다시 디스펑션에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하실 때는 조금 컬러가 리거지데이션 되는 이런 부위에서 좀 재시면 조금 더 크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틱 밸브도 속도를 측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슈퍼라세트 HB 루틴 뷰는 아니니까 우리가 4챔버 뷰에서 5챔버 뷰를 만들어서 이렇게 속도를 측정하시면 되고 심전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한 번씩 보면 이게 보면 야 나중에 이게 비슷하게 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QRS 끝나는 부위에서 이게 심장이 LV에서 에어타로 피를 푹 짜주니까 이게 사실 이게 혈액량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LVOT를 곱하기를 하면 볼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이소 디스펑션 할 때 맨날 뭐 EA 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마이트랄 밸브 팁에서 심장이 LA에서 LV로 피가 가는데 젊은 사람이면 어떠냐니까 LV가 탄력이 좋으니까 슉 이렇게 늘어나고 피가 네가티브 프레셔 빨리 걸리겠죠. 그럼 E가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A가 이제 AT로 킥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E가 점점 낮아지고 A가 점점 커지는 거가 리버스 되는 그런 게 보이니까 사실 다이소 펑션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다이소 펑션에서 하나의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하면 티슈 도플을 얘기하긴 하는데 요거는 혈류 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같습니다. 아까는 미터 퍼 세컨였는데 보통 이거는 센치 퍼 세컨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뭐 쌤들이 뭐 그냥 기계에서 그냥 측정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심전도를 안 보시면 어디가 E고 어디가 A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EA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QRS 앞일 때는 A니까 나머지는 E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디가 E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전도를 반드시 붙여서 심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시간 되면 심슨도 나중에 해볼 수 있는데 뭐 포챔버 뷰에서 여기서도 뭐 심전도가 몇 번 안 쓰긴 하는데 여기서 심전도를 보는 게 이제 심장이 제일 클 때 제일 클 때가 어디냐면 QR에서 시작하는 부위 아니면 R, QR 요 위치에서 그리고 엔도카디오 사실은 이게 깨끗한 뷰는 아닙니다. 엔도카디오 보드가 좀 깨끗하게 보이는 부위에서 측정을 하셔야 이렇게 하면 이제 볼륨이 나오거든요. 66 볼륨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트레이싱 하면서 T 웨이브 때문에 심장이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하면 다시 이거 트레이싱 합니다. 엔도카디오 보드를 따라 쭉 트레이싱 하면 뭐 이게 처음 해보면 EF가 20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또 보험이라든 이런 것도 측정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챔버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LA 같은 경우에서는 뭐 루틴으로 하진 않는데 뭐 예를 들면 뭐 APB라든지 뭐 다이소 디스펑션을 좀 이건 좀 평가해봐야겠다 싶으면 실제로 LA가 제일 클 때 이거는 뭐 다이소의 시스템을 구별할 필요 없고 LA가 제일 클 때 보통 그럼 언제는 그것도 T 웨이브 끝나는 부위거든요. 그때 보통 볼륨 측정하면 볼륨 인덱스 그래 제가 오늘 키하고 몸무게 다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넣으면 이렇게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23이구나 보통 32 이상이면 커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조금 다른 거하고 달라서 측정할 때 어느 타이밍에 측정하는지가 좀 중요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측정하는지가 사실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상상할 때 우리는 그래도 클리니션이니까 왜 검사하는지 뭐 하이퍼텐션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심전도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커져서 초음파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초음파는 기본 뷰 똑같습니다. 복부에서도 뭐 어떤 기본 뷰가 다 항상 있겠지만 초음파의 파라스탄 롱을 잘 잡으면 숏이 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파라스탄 롱 뷰에서 좀 잘 잡으셔야 예를 들어 M모드를 껐을 때 뭐 이젝션 프레셔도 나오고 뭐 매스도 측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숏이 좀 안 나오면 롱부터 다시 잡아서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항상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아까 뭐 QRS 어쨌든 T-웨이브 끝날 때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 뭐 유식하게 하면 엔드 다수로 엔드 시스톨 그리고 언제 어디서 측정해야 되는지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치호 감사합니다. 세 분의 강의 정말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저스트 타임에 끝났습니다.